어린이 청소년 연합수계법회, 영유아 수기법회 등 온 가족이 함께한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졌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천진불들의 찬불동요 무대가 어른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의 스포츠 울트라마라톤 대회가 봉축 행사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 최대 규모의 배드민턴 대회가 열려 생활체육을 접목한 불교 포교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올 하반기 파키스탄 방문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릉 현덕사가 강원 지역 화마로 희생된 동식물들의 극락광생을 발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교의 미래 어린이 청소년 새싹불자들이 참여한 연합수계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또 갓 태어난 아기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원하는 영유아 수기법회도 펼쳐졌는데요.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봉축 행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는 즐거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주말을 맞아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유아 어린이 청소년 연합 수계법회. 천진불들이 대웅전 부처님 전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법 어엿한 모습으로 목탁 소리에 맞춰 삼배를 올립니다. 이어진 마정수기 의식. 법사 스님들은 백단향 가루를 손에 찍어 천진불들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진정한 부처님 제자로 거듭났음을 증명했습니다. 옷에 꽃비를 맞은 아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참다운 불제자로 성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랑 사이좋게 놀고 말도 잘 듣고 계속 여기 나올 거예요.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개사로 직접 법상에 올랐습니다.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춰 5개의 의미를 설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풀라고 하는 것은 보시하는 마음으로 항상 모든 존재들을 돕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닌 법명으로 다시 태어난 아이들은 수계증과 합장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2학년 때도 받았는데 또 받고 꽃도 내리니까 더 좋았어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수계법회 전날 조계사는 0세부터 3세까지를 대상으로 영유아 수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갓 태어나 부처님과 첫 인연을 맺은 수기법회에 참석한 아기들이 불성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하길 발언했습니다. 오늘 5개를 아이들에게 내렸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참된 불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꿈과 이상을 늘 마음속에 담고 맑고 건강하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계법회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부처님 인연 공덕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불교를 이끌어 나갈 동량으로 커나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미래 불교를 열어갈 주인공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찬불동요로 마음의 행복을 느끼고 이 땅에 부처님 오신 뜻을 전했습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어린이 청소년 연꽃 노래잔치 본선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 공연장. 꿈이 없는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가 마음을 포근하게 감쌉니다. 올해로 31번째 맞이한 전국 어린이 청소년 연꽃 노래잔치. 부처님 가르침이 쉬운 노랫말이 돼 봄바람을 타고 세상에 퍼졌습니다. 지금처럼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부처님의 품 안에서 불국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참가한 모든 천진분들이 이 자리가 아름답게 추억될 수 있도록 마음껏 길을 발산하고 즐기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을 차려입은 아이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이어지고 참가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냅니다. 개구쟁이 스님, 부처님이 좋아요 등의 찬불 동요가 이어지면서 현장 열기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천진불들이 펼친
무대의 아름다움과 재미에 부모들도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런 데서 상을 받으면 꼭 부처님이라는 말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또 연습 별로 하지 않았는데 너무 잘해줘서 사실 지금 제가 더 긴장되고 잘 끝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딸한테. 이번 연꽃 노래잔치엔 예선을 거쳐 올라온 독창 18명, 중창 5팀, 합창 2팀이 열전을 벌였습니다. 대상인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장상은 우리 부처님을 부른 강남 봉은사의 최보연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부처님이 내 가슴 속에 오신 것처럼 행복하고 좋아하고 부처님 사랑해요. 우리는 쌍둥이에요. 부처님 오신 날 노래를 불러서 너무 신나요.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열린 어린이 청소년 연꽃 노래잔치는 미래 불교의 희망을 담은 따뜻한 봄날의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기 2563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연등축제가 잇따라 열려 봉축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하는 봉축탑 점등과 제등 행렬이 펼쳐졌고 충주와 구례에서도 다채로운 봉축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연등이 인천 도심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관문 인천에서 연등 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인천불교 총연합회가 주최한 2019 행복나눔 인천 연등축제는 인천 시민과 불자 2천여 명이 모여 봉축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인천 시민과 불자들은 두 손을 모아 합장한 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행과 수행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한 후 평생 전법의 길에서 실천한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와 세상의 행복이라고 다름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연등축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일초 회장 스님을 비롯한 우리 원로 대덕 스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불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취임한 지 10개월 다 돼가거든요. 그동안 그런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봉축 법요식과 봉축탑 점등에 이어 인천 시민과 불자들의 제등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갖가지 모양의 연등과 장엄 등의 물결이 인천 도심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는 다양한 체험 행사를 비롯해 힐링 음악회 등이 열려 봉축 열기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불기 1563년 올해는 인천에 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연등을 밝히는 것은 무명을 없애는, 우리가 밝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연등을 밝히고 있고요. 충주불교사업연합회도 연등축제를 열고 오는 8월에 열리는 세계 무예인들의 올림픽 2019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뜻을 우리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 평화와 행복의 향기가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발언하는 바입니다. 전남 구례불교연합회도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제작한 봉축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식에는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과 교구 본말사 스님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참가자들은 탑도리를 펼치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세상에 가득 퍼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봉축 행사가 이어지면서 봉축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전라북도 순창 안성경찰서는 경찰서 3층 강당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유정무정이 모두 함께 봉축하고 자등명, 법등명을 스스로 밝혀 그 지혜의 빛으로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발언합니다. 이서영 순창경찰서장 등 100여 명의 불자 경찰관이 참석한 법회에서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암도 스님이 법문을 설했고 장덕사 주지인 경승 청암 스님이 봉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습니다.
인간 한계를 극복하는 도전의 스포츠, 울트라 마라톤 대회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의 하나로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수도권 주요 사찰들을 잇는 100km를 달리면서 수행정진과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했습니다. 제9회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 대회 현장을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힘찬 응원 구호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울려 퍼집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108 울트라 마라톤 대회의 출발 모습. 전국에서 모인 2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저마다의 결의로 완주를 다짐합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왔거든요. 사찰 순례하면서 경건한 마음에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아울러 제가 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그런 앞으로 삶을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식 마라톤 거리인 42.195km보다 긴 거리를 달리는 스포츠 울트라 마라톤. 불교계에서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즈음해 100km 이상을 달리는 울트라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계사를 출발해 봉원사와 백년사, 수국사, 흥국사, 봉국사 등 주요 사찰을 거쳐 다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100.6km 구간에서 대회가 진행됩니다. 참가자 가운데 승복 입은 스님은 단연 눈길을 끕니다. 이른바 마라토너 수행자인 창원 성불사 주지 승지 스님은 정식 선수도 쉽지 않은 마라톤 풀코스 완주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108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는 매년 빠짐없이 참가하고 있는 승지 스님은 늘 가사와 장삼을 갖춰 입고 달립니다. 마라톤이 우리 불교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젊은 스님들 보시면 좀 참가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처님 오신 날 참 뜻깊은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회 참가자 102명은 1,800원씩 110만 1,600원을 모아 출발 전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전했습니다. 이후 10시간이 넘는 구간을 쉬지 않고 달리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자신과의 끝없는 대화와 중단 없는 정진, 불교와 마라톤의 공통점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올수록 봉축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전국의 차인들이 부산에 모여 우애를 다지며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은 부산 기장중앙공원에서 2019 부산 기장 차문화 축제를 열었습니다. 선사의 맥을 받은 차인으로서 오늘의 이 뜻을 기리고 차를 생활차를 만방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어떤 다리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이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보는 물레 체험과 차 시음회, 시낭송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불교의 진리를 담은 법구인 주장자의 진수를 널리 알리고 선사들의 가르침이 후대에 이어지기를 발언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원광사 주지 이노 스님은 수년 동안 모아온 주장자를 전시하고 책 출판을 기념하는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하나의 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 원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접근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스님이 정성을 다해 만든 주장자 33점과 주장자를 들고 있는 근현대 선사들의 사진도 함께 전시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의 불자 배드민턴 대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제1회 대구불교총연합회장배 불신 모으기 배드민턴 대회인데요. 생활체육과 접목한 불교 포교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박명한 기자입니다. 셔틀콕이 네트를 바쁘게 넘나듭니다. 한 점을 얻고 뺏길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엇갈립니다. 동료와 가족들도 옆에서 응원으로 힘을 보탭니다. 제1회 대구불교 총연합회장배 불신 모으기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한 생활체육인들입니다. 너무 신체 조건이 좋잖아요. 그래서 덕분에 1승했습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아직 3게임 남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재작년 가을 창립한 전국 최초의 불자 배드민턴 조직인 어진 불자 배드민턴회가 주관해 이틀간 열린 이번 대회에는 600개 팀 1,2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뤘습니다. 동반 가족을 포함하면 이틀간 대회장을 찾은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습니다. 어진 불자 배드민턴회가 탄생한 것은 이처럼 남녀노소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을 포교의 방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계절 무난히 다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연령대가 보통 이제 2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진 불자 배드민턴회가 대회를 연 것은 올해가 두 번째. 지난해 첫 대회를 연 것이 큰 호응을 얻자 올해부터 대구불교 총연합회가 함께하면서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평소에 해왔던 어떤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어떤 취미 동호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매개로 해서 불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전국 최초의 불자 배드민턴 회인 어진은 대구 중심의 조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대회도 만들고 대구 대회는 전국 대회로 키워나간다는 원력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진 경기, 어진 부산, 어진 울산 이런 식으로 각 지역에 지혜를 둬서 대구를 중심으로 전국에 있는 불심을 생활체육 배드민턴으로 통해서 다 한 군데 모으자. 또 내년부터는 스님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어 이벤트 경기를 갖는 등 행사 구성도 더욱 알차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불교 포교의 한방편으로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어진 불자 배드민턴회가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명환입니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라는 가르침으로 부산 해운대 지역 포교에 앞장서온 대광명사가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실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이 대광명사의 목적도 여러분 스스로가 또 저 역시 제가 불보살님 화신임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큰 빛의 집이란 뜻의 대광명사는 지난 10년간 불교대학을 운영하고 다양한 후원 활동과 자원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가운데 한국 불교와 중앙아시아 간 인연은 오는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방문을 기점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강제 이주 고려인 위령제를 봉행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펼치고 있는 대중앙아시아 교류 사업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7박 8일 일정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을 형제의 나라라고 서슴없이 지칭했습니다. 양국은 1500년 전 고대 국가 시기부터 실크로드를 통해 왕래한 친구 국가였다며 21세기 철도를 이용한 교류, 이른바 철의 실크로드를 희망했습니다. 먼 옛날부터 육로와 바닷길을 열었던 한반도와 중앙아시아 관계의 중심에는 불교가 있었습니다. 바다의 실크로드는 신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동북대도 관련 있는 거고 한반도에서 범이 오고 그러면 그 실크로드 1대1로의 동북아시아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연결도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한국 사찰 자은사와 함께 지난 2013년부터 중앙아시아 고려인들과의 문화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구소련에 의해 강제 이주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극락왕생을 현지에서 발원하고 고려인 3, 4세대들에게는 한국 전통 문화를 전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순례가 오는 11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곽성규 주 파키스탄 한국 대사가 공식 요청한 원행 스님의 파키스탄 방문은 현재 실무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파키스탄을 방문한 역사학자 서길수 교수는 신라 해초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육로로 구법순례에 나선 길 곳곳에서 여전히 찬란한 불교 유적을 만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와서 보니까 완전히 불교가 주제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수작들이 많아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류 확대가 예상되면서 현지 불교 유적에 대한 조사 발굴 보전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해암대종사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해인사 보경당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어 두 번째 열린 해암스님 관련 학술대회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기조발제에 이어 해암스님 선수행관과 한국불교에서의 위상 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큰 스님의 수행 정신은 계속 발심하고 계속 인내하고 물러섬이 없는 그러한 부단함 이런 그런 정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앞으로 또 살아가는 모든 사부대중에게도 진일보 한 걸음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지침과 교훈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까? 공부하다 죽어란 말로 치열한 수행정진을 강조했던 해암스님은 조계종 종정과 원로회의 의장, 해인총림 방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불교의 개혁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해암선사 문화진흥회는 해암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미국과 영국 등의 연구자를 초청해 해암스님 사상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달 3일 원적에 든 해인총림 수좌 원용스님의 49제가 해인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막제 참석한 사부대중들은 스님의 육성법화를 들으며 생전 모습을 추모했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평생을 선원에서 정진하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80까지도 대중과 함께 정진 해양하시기를 염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은사스님의 본분납자로서의 수행정신을 본받아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49제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세민스님, 원로의원 대원스님, 법계위원장 종진스님 등이 참석해 평생을 올곧게 수행정진한 원용스님을 기렸습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장 원철스님은 이순신 장군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상심, 즉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난 대표적 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원철스님은 고려대 불자교우회 특별 초청으로 마련된 아침법회에서 사즉생, 생즉사 등 이순신 장군이 남긴 어록과 외부 인물평 등을 토대로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철스님은 임진왜란 때 의승군은 400명 이상 참전했으며 이순신 장군 사후 호남 지역 스님들이 쌀 600석으로 노량에서 수륙제를 올리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순신 장군은 전란 중 부처님 오신 날에 관등을 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언급했습니다. 법회에는 최평규 고려대 불자교우회 회장과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교우회는 법회에 이어 임시총회를 열어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등을 의결했습니다. 차에 치이거나 보금자리를 잃은 야생동식물의 영가를 위로하는 법석이 올해로 19년째 강릉 현덕사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에서 엄청난 규모의 동식물이 화마로 희생된 상황에서 올해 좀 더 의미 있는 천도제가 봉행됐습니다. 춘천 BBS 이석정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 만월산 자락에 위치한 조계종 현덕사. 지난 1999년 개산한 이래 동식물 천도제를 봉행해 애꿎게 숨진 동식물들의 영가를 위로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동식물 천도제가 현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로드킬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갔어요. 차에 받쳐가지고 우리 또 다니면서도 저도 보고 저는 아직 치인 적은 없는데 그래 그거 이제 불쌍히 죽어간 영혼들을 우리 현덕사에서만이라도 죄를 지내주는 게 저희 도리일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천도제의 의미는 다른 해와는 좀 더 달랐습니다. 지난 4일 최악의 강원 산불로 주택 600여 채가 불타면서 이재민 1000여 명이 발생했고 한우 28마리와 닭 10,000여 마리 등 가축 42,000여 마리가 폐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 모를 꽃과 풀, 나무들이 불에 타 소실됐습니다. 올 천도제는 이처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애꿎게 생명을 잃은 동식물의 영가를 천도하는 제로 봉행됐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대웅전에 설치한 모금함에 모아진 정성과 동식물 천도제에서 모금한 성금 전액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해 아픔을 조금이나마 보듬을 계획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떤 그 위로하는 그런 자리. 또 이번에 그 행사하면서 그 오늘 도로는 모든 뭐 시주금이나 뭐 기부금이나 그 모든 돈을 그 우리 이번 이재민 그 성금으로 다 드리려고 합니다. 이날 동식물 천도제는 현덕사 개산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법회와 함께 봉행돼 인근 사찰 스님과 사부 대중들이 함께했습니다. 천도제에 참석한 사부 대중들은 사람과 동식물 등 모든 생명들이 공존 공생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발언했습니다. 강릉 현덕사에서 BBS 뉴스 이석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하원에서 나의 상상은 한국의 서울에서 철도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 멋진 타슈켄트 기차역에 내리는 꿈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의 고대 국가들이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했던 것처럼 21세기 철의 실크로드, 철도를 통해 양국이 이어져 상생 번영하는 꿈을 꿨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를 통해 내륙국인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은 지구에서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을 만나고 고려인들의 고향 한국과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파키스탄에서 바다 실크로드를 통해 백제 불교가 시작됐고 신라 시대 해초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굽업순례에 나섰습니다. 지금은 이슬람 문화권인 이들 지역에는 바위 등에 새겨진 불탑 등 찬란한 불교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간다라 불교 미술을 통한 문화 교류가 더욱 기대됩니다. 파키스탄의 해초 스님이 순례한 길을 따라서 기념비를 세우고 우즈베키스탄 등에 있는 중앙아시아 고려인 3, 4세대들에게 한국 문화를 전하며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는 더욱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22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